누군가 우리 하늘이를 데려가겠다고 했을 때 저는 처음에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이 여자가 지금 뭐라고 하는 거지? 눈앞이 아찔했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제 이름은 이술래, 올해 68입니다. 서울 성북구 낡은 빌라 2층에서 손녀 하늘이와 단둘이 살고 있어요. 8살 하늘이는 오늘 아침도 제 품에 기대어 잠들었습니다. 깨우기가 아까워서 한참을 들여다봤어요. 수아를 너무 닮았거든요. 며느리 수아요. 3년 전에 간 그 아이. 그날도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하늘이가 어린이집에서 이상한 그림을 그려왔다고 보여주던 날이었어요. 파란색으로 가득 칠한 종이에 사람 4명이 서 있었어요. 하늘이한테 물었습니다. 하늘아, 이 사람들이 누구야? 아빠, 엄마, 할머니, 나. 이건 뭐야? 하늘이 머리 위에 이게 뭐야? 응, 반짝반짝. 내가 공주야. 그 그림을 냉장고에 붙여뒀어요. 그날 오후 민준이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아들의 목소리가 이상했어요. 아들은 보통 전화를 잘 안 해요. 핸드폰을 보는 게 귀찮은 아이거든요. 그런데 낮에 전화가 왔으니 이상했지요. 엄마, 왜 무슨 일 있어? 수아가 사고가 났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들고 있던 행주를 그대로 떨어뜨렸습니다. 무릎이 풀려서 싱크대를 붙들었어요. 무슨 사고? 어디야? 크게 다쳤어? 엄마, 많이 다쳤어. 병원으로 와. 달려갔습니다. 버스를 타고 또 달렸어요. 병원 응급실 앞에서 민준이를 만났는데 아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눈도 못 마주치더군요. 민준아, 수아 어때? 수아 어디 있어? 민준이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 수아가 먼저 갔어.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머리는 알고 있었는데 가슴이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수아가 먼저 갔다고요? 어딜 갔다는 거야? 어딜? 저는 민준이 멱살을 잡을 뻔했습니다. 그러다 아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는 걸 보고 그제야 알았어요. 김수아, 26에 우리 민준이한테 시집와서 하늘이를 낳고 37봄에 횡단보도에서 트럭에 치여 그대로 간 아이. 신호를 무시한 운전자가 그 아이의 인생을 빼앗았습니다. 장례식장에는 사람이 많았어요. 수아가 다니던 어린이집 엄마들, 동네 이웃들, 민준이 회사 동료들. 다들 울었습니다. 저도 울고 싶었어요. 그런데 눈물이 안 나왔습니다. 충격이 너무 컸던 걸까요? 몸이 돌처럼 굳어버린 것 같았어요. 그날 밤 하늘이가 제 옆에서 잠들었습니다. 5살이었어요. 아직 엄마가 어디 갔는지 정확히 모르는 나이였습니다. 그저 엄마가 없다고, 엄마가 하늘나라에 갔다고 알려줬어요. 하늘이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안 하더니 이렇게 물었습니다. 엄마가 하늘의 별이 된 거야? 저는 목이 메었어요. 응, 그래. 우리 하늘이 이름이랑 같지. 엄마가 하늘에 있어. 그럼 내가 엄마야? 그 말에 눈물이 터졌습니다. 이 아이 앞에서 울지 않으려고 했는데 손녀를 꼭 안았어요. 따뜻하고 작은 몸이 제 가슴으로 파고들었습니다. 하늘아, 할머니가 있어. 할머니가 엄마 대신 있을게. 그건 그냥 한 말이 아니었어요. 그날 밤 저는 수아한테 약속했습니다. 이불 속에서 마음속으로. 수아야, 내 하늘이 내가 키울게. 걱정하지 마라. 장례를 치르고 열흘쯤 지났을 때 수아 친정 식구들이 왔습니다. 수아 어머니 최인숙 씨, 수아 오빠 내외. 위로를 하러 온 거라고 했어요. 저도 고마웠습니다. 같이 밥을 먹고 수아 이야기를 하고 눈물을 닦고. 그런데 밥상을 다 치우고 나서 최인숙 씨가 말했습니다. 하늘이,
우리가 데려가면 어떨까요? 저는 젓가락을 내려놨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민준이 씨 혼자서 애를 키우기 힘드실 거 아네요. 저희가 맡아서 키우겠다고요. 어차피 수아 딸이니까. 민준이는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저는 잠시 숨을 골랐어요. 어머니, 고맙습니다. 걱정해 주시는 마음은 알겠어요. 그런데 하늘이는 제가 키울 거예요. 수아한테 약속했어요. 최인숙 씨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억지로 짜낸 것 같은 미소였어요. 어머니 연세가 있으신데 어린아이를 키우는 게 쉽지 않잖아요. 괜찮아요. 제가 할 수 있어요. 그렇게 그날은 넘어갔습니다. 최인숙 씨 식구들이 돌아갔고 저는 하늘이를 곁에 붙들고 잤어요. 이 아이를 내보낼 수 없다고 그날 밤 더 굳게 다짐했습니다. 그날이 3년 전이었습니다. 그로부터 3년이 지났어요. 하늘이는 이제 8살입니다. 2학년이 됐어요. 제 키도 많이 자랐고 말도 어찌나 잘하는지 가끔 당해낼 수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저를 쏙 빼닮은 것도 아니고 수아를 쏙 빼닮은 것도 아닌데 눈웃음만큼은 수아 그대로예요. 웃을 때 눈이 반달이 되는 것. 그걸 볼 때마다 가슴이 저렸습니다. 할머니, 오늘 학교에서 줄넘기 100번 했어. 정말? 우리 하늘이 대단한데. 선생님이 칭찬해줬어. 박수도 쳐줬어. 하늘이가 두 팔을 번쩍 들어 올렸어요. 기쁨에 가득 찬 얼굴로요. 저는 그 아이를 꼭 안아줬습니다. 3년 동안 쉬운 날이 하루도 없었어요. 65에 아이를 키운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해보기 전엔 몰랐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밥 차리고 학교 준비 도와주고 데려다주고 하원시키고 숙제 봐주고 씻기고 재우고 그 사이에 장도 봐야 하고 집도 치워야 했습니다.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쑤셔도 못 쉬었어요. 남편 덕출이도 많이 도와주려고 했지만 허리 수술을 2번이나 한 양반이라 무거운 건 들 수가 없었습니다. 여보, 내가 좀 더 거들어야 하는데. 됐어요. 당신은 가만히 있어요. 당신 허리가 더 상하면 내가 더 힘들어. 저는 그렇게 말하면서도 속으론 눈물이 났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이런 고생을 하나 싶기도 했어요. 하지만 하늘이 얼굴을 보면 힘이 났습니다. 이 아이 때문에 버텼어요. 민준이는 일이 바빴습니다. 수아가 간 뒤로 일에 더 매달렸어요. 남자가 슬픔을 다루는 방식이 그런 것 같더라고요. 도망치듯 일 속에 파묻혀서 느끼지 않으려고 하는 것. 주말에 가끔 와서 하늘이를 보고 갔지만 자주 오지는 못했습니다. 저는 서운하면서도 이해했어요. 그 아이도 힘든 거지. 엄마를 잃은 딸을 보는 게 아빠한테도 얼마나 힘든 일이겠어. 하늘이는 아빠를 좋아했어요. 민준이가 오는 날이면 아침부터 들뜨고 현관에서 아빠 신발 소리가 들리면 달려가서 안겼습니다. 아빠 왔다. 우리 하늘이 보고 싶었어. 민준이가 딸을 번쩍 들어올리면 하늘이는 배꼽 잡고 웃었어요. 그걸 보는 저도 웃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수아 없이 수아를 그리워하면서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렇게 3년이 흘렀습니다. 그게 지난 화요일이었어요. 아침에 하늘이를 학교에 보내고 나서 저는 부엌에서 미역국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덕출이가 미역국을 좋아하거든요. 김치를 송송 썰어서 팬에 볶으려는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택배인가 싶었어요. 요즘 택배가 많이 오니까요. 행주로 손을 닦으며 현관으로 갔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최인숙 씨가 서 있었어요. 3년 만이었습니다. 3년 전 장례식 이후로 딱 2번 만났어요. 한 번은 하늘이 돌이 지났을 때 우연히, 한 번은 수아 기일에요. 그때도 어색하게 인사하고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우리 집에 어머니
어떻게 오셨어요? 안에서 이야기해도 될까요? 목소리가 달라졌어요. 3년 전보다 더 단단해진 것 같았습니다. 무언가 준비하고 온 사람의 목소리였어요. 저는 불길한 예감을 느끼면서 문을 열어줬습니다. 들어와서 앉더니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두툼한 봉투였습니다. 이게 뭐예요? 하늘이 양육권 관련해서 저희가 법원에 신청을 했어요. 그 말이 귀에 들어오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양육권, 법원, 신청. 머릿속에서 그 단어들이 떠다니다가 천천히 의미를 이루기 시작했어요.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어머니도 이제 나이가 있으시잖아요. 그리고 민준이 씨도 일 때문에 바쁘고 하늘이가 좀 더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라야 하지 않겠나 싶어서요. 저희가 좀 더 경제적으로 여유도 있고 제 귀에서 윙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그래도 저는 최대한 차분하게 말했어요. 어머니, 하늘이는 제 손녀예요. 우리 민준이 딸이에요. 어머니가 왜 양육권을 주장하세요? 하늘이는 제 딸 수아의 자식이기도 해요. 그건 알아요. 그런데 수아가 간 뒤로 3년을 제가 키웠어요. 하늘이 학교도 제가 데려가고 밥도 제가 해주고 아프면 제가 병원에 데려갔어요. 3년을 제 곁에서 자란 아이예요. 최인숙 씨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다시 굳어졌어요. 어머니, 변호사랑 상담해봤더니 법적으로는 어머니가 양육권자가 아니에요. 민준이 씨가 아버지니까 양육권은 민준이 씨한테 있고 저희가 외조모로서 면접교섭권을 요청할 수 있어요. 그런데 민준이 씨가 양육을 사실상 어머니한테 맡기고 있는 상황이면 저희가 하늘이한테 더 좋은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는 걸 입증하면 그만하세요.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어머니가 어떤 말씀을 하시려는지 알아요. 저한테 자격이 없다는 거지요? 늙고 돈도 없고 하늘이를 제대로 못 키운다는 거지요? 최인숙 씨가 입을 열려고 했어요. 저는 막았습니다. 돌아가세요, 어머니. 오늘은 제가 더 들을 수 없어요. 최인숙 씨는 봉투를 탁자 위에 올려놓고 일어났습니다. 가방을 챙기며 나지막이 말했어요. 저도 하늘이가 잘 되길 바라서 이러는 거예요. 어머니, 그것만 알아주세요.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서 한참 동안 아무 말도 못했어요. 덕출이가 안방에서 나왔습니다. 무슨 소리야? 누가 왔었어? 저는 봉투를 바라봤어요. 손이 여전히 떨렸습니다. 여보, 하늘이를 빼앗으러 왔어요. 민준이한테 전화했습니다. 점심때였는데 밥도 못 먹었어요. 목에 뭔가가 걸려 있는 것 같아서 물도 잘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야? 수아 어머니가 왔다 갔어. 하늘이 양육권을 법원에 신청했다고 하더라. 전화 너머로 한동안 아무 소리도 안 났어요. 민준이가 충격을 받은 거겠지요. 진짜? 봉투도 두고 갔어. 법원 서류인 것 같던데 아직 제대로 못 봤어. 엄마, 내가 퇴근하고 갈게. 민준아,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전에 수아 어머니가 연락이 온 적 있어?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언가 숨기는 것 같은 침묵이었어요. 가끔 문자 왔었어. 하늘이 어떻게 지내냐고. 그럼 이런 얘기는 없었고? 응, 없었어. 갑자기 왜 이러는지 나도 모르겠어. 전화를 끊고 탁자 위 봉투를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서류를 꺼내서 읽으려고 했는데 글자가 잘 안 보였습니다. 눈이 흐려지더군요. 눈물이 나오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눈이 침침한 거였습니다. 덕출이가 옆에 앉았어요. 내가 읽어줄까? 당신도 눈 안 좋잖아요. 그래도 덕출이가 돋보기를 가져와서 서류를 읽었습니다.
서울가정법원이라는 글자가 보였어요. 양육권 변경 심판 청구. 청구인은 최인숙이고 상대방은 박민준. 하늘이의 주양육자를 외조모인 최인숙으로 변경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덕출이가 서류를 내려놨어요. 이 사람들이. 남편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덕출이는 평소에 조용한 사람이에요. 화를 잘 안 내는 사람인데 지금은 눈에 뭔가가 번뜩이는 것 같았습니다. 하늘이를 데려가겠다는 거야. 그러게요. 말도 안 되는 소리야. 3년을 당신이 키웠는데. 저는 창밖을 봤어요. 오후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는 시간이 다 됐어요. 곧 하늘이가 올 시간이었습니다. 민준이 저녁에 온대요. 같이 얘기해 봐야지. 덕출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고 굳은 살 박인 손이었어요. 50년 가까이 함께 산 남편의 손. 술래야, 걱정하지 마. 하늘이는 우리 곁에 있을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쪽이 무거웠어요. 오후 3시 반. 현관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딱딱딱, 빠른 발소리. 문이 열리며 하늘이가 뛰어들어왔어요. 할머니, 나왔어. 가방을 아무데나 던지고 달려와서 안겼습니다. 저는 그 아이를 꼭 껴안았어요. 꼭, 더 꼭. 하늘이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왜 이렇게 꼭 안아? 숨 막혀. 저는 웃었습니다. 응, 미안. 우리 하늘이 너무 보고 싶어서. 할머니 방금 나 학교 보냈잖아. 하하. 하늘이가 배를 잡고 웃었어요. 그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이 아이를 보낼 수 없다. 절대로. 그날 저녁 민준이가 왔습니다. 하늘이는 아빠를 보고 뛰어갔어요. 아빠, 우리 공주 오늘 뭐 했어? 학교에서 그림 그렸어. 나 잘 그렸거든. 진짜? 보여줘. 하늘이가 가방에서 그림을 꺼냈습니다. 민준이가 그림을 들고 보다가 눈물을 삼키는 게 보였어요. 하늘이가 그린 그림에는 여자 어른 한 명이 하늘에 별 모양으로 그려져 있었습니다. 엄마였을 거예요. 하늘이를 씻기고 재우고 민준이와 저는 부엌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덕출이도 함께 앉았어요. 민준아, 서류 읽었어? 응. 어떻게 생각해? 민준이가 식탁을 바라봤습니다. 말이 없었어요. 저는 기다렸습니다. 엄마, 솔직히 말할게. 그래. 수아 어머니가 몇 달 전부터 연락이 왔어. 하늘이 한번 보여달라고. 그래서 한두 번 데리고 갔었어. 저는 몰랐던 얘기였습니다. 가슴이 뜨끔했어요. 그때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그냥 외할머니니까 하늘이도 알아야 하지 않나 싶어서 그냥 한 번씩 본 거야. 그런데 그때마다 수아 어머니가 하늘이를 엄청 예뻐하더라고. 선물도 많이 사주고. 민준아, 엄마, 아들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민준이 내 생각이 어때? 하늘이를. 민준이가 오랫동안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 침묵이 얼마나 무거운지 모릅니다. 저는 심장이 조마조마했습니다. 엄마가 3년 동안 고생 많이 했어. 나 알아. 그 얘기가 아니야. 근데 솔직히 엄마 무릎이랑 허리도 안 좋잖아. 아버지도 몸이 안 좋고 수아 어머니는 아직 현역이야. 나이도 엄마보다 3살 적고 수아 오빠도 잘 살고 하늘이한테 더 좋은 환경을 줄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민준아, 제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이야? 하늘이를 보내겠다는 거야? 민준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말이 아니야. 그냥 솔직히 말하는 거야. 하늘이가 어디 있어야 행복할 것 같아? 민준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일어났어요. 오늘 피곤하다.
나 자러 간다. 민준아, 자고 가. 안방으로 들어와서 문을 닫았습니다. 덕출이가 들어왔어요. 저는 이불을 덮고 누웠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소리 없이, 수아야, 너 지금 하늘에서 보고 있지? 어떡하지, 수아야. 어떡하면 좋겠어. 다음 날 아침 민준이는 가고 없었습니다. 새벽에 일찍 나간 것 같았어요. 하늘이 학교 보내고 집에 들어오니 핸드폰에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민준이한테서요. 엄마, 어제 말이 상처됐으면 미안해. 내가 어리석었어. 하늘이는 엄마 곁에 있어야 해. 수아 어머니한테는 내가 얘기할게. 저는 문자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눈물이 또 났어요. 고맙다, 민준아.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민준이가 최인숙 씨한테 전화를 했나 봐요. 오후에 최인숙 씨한테서 저한테 직접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네. 민준이한테 들었어요. 어머니가 하늘이 안 보내겠다고 하셨다고. 그렇게 말한 거 아니에요. 어머니, 저도 하늘이 외할머니예요. 수아 딸이에요. 그 아이가 보고 싶은 마음이 없겠어요? 3년 동안 제대로 못 봤어요. 제가 욕심 부리는 게 아니에요. 하늘이가 외할머니도 알아야 하지 않아요? 그건 맞는 말이었습니다. 틀린 말이 아니었어요. 저도 그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어머니, 그 마음 알아요. 그런데 이건 방법이 잘못됐어요. 갑자기 법원에 서류를 보내다니 그게 맞는 방법이에요? 제가 달리 방법이 없었어요. 민준이 씨한테 말해도 매번 바쁘다고 하고 어머니한테 말해도 소용없을 것 같고 소용없을 것 같다고요? 어머니가 3년 동안 키웠으니까 당연히 안 보내시려고 하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어머니, 저 하늘이를 보내고 싶지 않아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그건 변하지 않아요. 근데 어머니가 하늘이 외할머니라는 것도 알아요. 그 아이가 어머니를 알아야 한다는 것도 알고요. 법원 서류는 취하해 주세요. 그 대신 하늘이 정기적으로 만날 수 있게 해드릴게요. 명절에도 오고 방학에도 오고. 전화 너머에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머니, 정말로 그렇게 해주실 거예요? 네, 약속드려요. 또 침묵. 생각해 볼게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어요. 구름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쉽게 풀리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왜인지 모르게 불안했습니다. 뭔가 아직 끝나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요. 그 불안이 틀리지 않았어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민준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퇴근 무렵이었습니다. 엄마, 민준아. 수아 어머니가 서류 안 취하한대. 저는 손에 들고 있던 국자를 내려놨습니다. 왜? 내가 전화해서 얘기했는데 처음에는 생각해 보겠다고 했다가 오늘 변호사한테서 연락이 왔어. 계속 진행하겠다고.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제가 어머니한테 직접 전화해서 이야기했는데 왜 이러는 걸까요? 이유가 뭐야? 모르겠어. 변호사가 대신 연락한 거라 자세한 얘긴 못 들었어. 그날 밤 저는 잠을 못 잤어요. 하늘이가 제 옆에서 새근새근 자는 걸 보면서 별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만약에 법원에서 하늘이를 최인숙 씨한테 보내라고 하면 어떻게 되나? 하늘이가 낯선 집에 가서 적응을 못하면 어떡하나? 나를 보고 싶어서 울면 어떡하나? 수아가 저한테 맡겼는데 그 약속을 못 지키면 어떡하나? 눈물이 베개를 적셨습니다. 이튿날 아침 저는 결심했어요. 이렇게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고요. 옆집 이미선 씨한테 물어봤습니다. 이미선 씨는 젊을 때 법원 근처 사무실에서 일한 적이 있다고 했거든요. 법적으로 아는 게 좀 있는 사람이에요. 미선 씨, 나 좀 도와줘요.
어머, 어머니. 무슨 일이에요? 얼굴이 왜 그래요? 이미선 씨가 깜짝 놀란 눈으로 저를 봤어요. 하늘이 외할머니가 양육권 소송을 걸었어요. 예? 이미선 씨의 눈이 커졌습니다. 외할머니가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어머니가 3년을 키웠는데. 그러게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이미선 씨가 저를 데리고 자기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따뜻한 유자차를 끓여줬어요. 어머니, 일단 법원에서 어머니 손녀가 아니라 민준 씨 딸이잖아요. 양육권은 아버지한테 있어요. 근데 외할머니가 양육권 변경을 신청한 거면 아버지보다 외할머니가 더 양육 능력이 있다는 걸 입증하려는 거겠죠. 그러니까 민준이가 문제네요. 뭐가요? 민준이가 일 때문에 바빠서 제대로 하늘이를 못 돌보고 있다는 걸 이용하는 거겠죠. 사실 제가 다 하고 있었으니까. 이미선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셔야 해요, 어머니. 가정법원 전문 변호사요. 민준 씨가 하늘이한테 얼마나 좋은 아버지인지, 어머니가 얼마나 잘 키웠는지 입증해야 해요. 변호사 비용이 얼마나 해요? 이미선 씨가 잠깐 말을 멈췄어요. 좀 들어요. 근데 이거 어머니 손녀 이야기잖아요. 돈을 아끼면 안 되죠. 저는 얼마가 들든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걱정됐어요. 덕출이 수술비로 저축을 많이 썼거든요. 노인연금이랑 덕출이 연금 합쳐서 생활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변호사 비용까지 내려면 집에 돌아와서 덕출이한테 말했습니다. 우리 통장에 얼마 있어요? 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 것 같아요. 덕출이가 잠시 생각했습니다. 통장에 2천만 원 좀 안 돼. 그걸로 되겠죠? 해야지. 하늘이 문제잖아. 그 말이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저는 덕출이 손을 잡았어요. 고마워요. 뭘? 남편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 얼굴이 많이 늙어 있었어요. 저도 많이 늙었겠지요. 그래도 우리는 여기 있습니다. 하늘이 곁에. 민준이한테 전화해서 변호사를 알아봐 달라고 했습니다. 민준이도 이제는 제대로 맞서기로 마음먹은 것 같았어요. 사흘 만에 가정법원 전문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한 30대 여자 변호사였는데 차분하고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변호사 사무실에서 처음 만났을 때 저는 모든 걸 설명했습니다. 수아가 언제 사고로 돌아갔는지, 그 뒤로 어떻게 살았는지, 3년 동안 하늘이를 어떻게 키웠는지, 하늘이 예방접종 기록, 병원 진료 기록, 학교 알림장, 담임 선생님 연락처, 제가 챙겨온 서류가 봉투 하나를 가득 채웠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넘기며 말했어요. 어머님, 잘 준비해 오셨어요. 이 서류들이 다 증거가 됩니다. 하늘이 지킬 수 있을까요? 말씀해 주신 상황이라면 충분히 싸울 수 있어요. 다만 민준 씨가 아버지로서 더 적극적으로 양육에 참여한다는 걸 보여주는 게 중요해요. 민준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그렇게 할게요. 주말에 하늘이 데리러 가시고 가능하면 학교 행사에도 참여하시고 하늘이가 아버지와 정기적으로 만나고 있다는 기록이 있어야 해요. 네. 외할머니 측에서는 주로 어머님 연세와 건강 상태를 문제 삼을 거예요. 하늘이를 돌보기에 체력적으로 힘들다고. 혹시 지병이 있으세요? 저는 잠깐 망설였어요. 무릎 관절이 좀 안 좋아요. 허리도 가끔. 그 부분이 약점이 될 수 있어요. 대신 어머님이 3년 동안 얼마나 꼼꼼하게 하늘 양을 돌봤는지, 하늘 양이 어머님과 얼마나 정서적으로 깊은 유대관계를 형성했는지를 강조하겠습니다. 변호사가 잠깐 멈추더니 말을 이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하늘 양이에요. 법원에서는 아이의 의견도 중요하게 봐요.
8살이면 어느 정도 자기 의사표현이 가능한 나이거든요. 하늘이한테 물어봐야 한다는 건가요? 법원에서 아이와 직접 면담을 하기도 해요. 물론 아이한테 부담이 될 수 있어서 조심스럽게 진행하지만 저는 그 생각이 무거웠습니다. 하늘이한테 어떻게 설명하나? 외할머니 집에 가서 살겠냐고 물어봐야 하나? 그 아이가 얼마나 혼란스럽겠어요. 사무실을 나오면서 민준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나도 더 열심히 할게. 내가 너무 무책임했던 것 같아. 그런 말하지 마라. 민준이 나름대로 힘들었을 거야. 엄마가 다 하는 동안 나는 일만 했잖아. 하늘이한테도 미안하고 엄마한테도 미안하고 저는 아들의 팔을 쳤습니다. 됐어. 이제 잘하면 되지. 이번 주 토요일에 하늘이 데리러 와. 민준이가 희미하게 웃었어요. 그 웃음이 수아를 닮았습니다. 아니, 수아가 민준이를 닮은 거겠지요. 그날 이후로 민준이가 자주 왔습니다. 화요일 저녁에 퇴근하고 와서 하늘이랑 밥 먹고 가기도 하고 토요일엔 아침부터 와서 하늘이를 데리고 놀이터에 갔다 오기도 했어요. 하늘이는 신이 났습니다. 아빠가 맨날 와. 좋아. 하늘이가 제 손을 잡고 말했어요. 그렇지? 아빠가 자주 오니까 좋지? 응. 근데 할머니는 안 가는 거야? 할머니는 집 지키는 거야. 그럼 할머니 혼자 있으면 심심하잖아. 안 심심해. 하루비도 있고. 하루비는 우리 집 화분 이름이에요. 하늘이가 작년에 학교에서 가져온 강낭콩이 자라서 이제 제법 커졌거든요. 하늘이가 이름을 붙여줬어요. 하루에 한 번 물 주는 비라고 하루비. 하늘이가 깔깔 웃었습니다. 할머니 진짜 웃겨. 그 웃음소리. 저는 그 소리가 어떤 음악보다 좋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늘이가 조용히 제 옆에 앉았어요. 텔레비전을 보다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할머니. 응? 나 얼마 전에 최할머니 집에 갔었어. 저는 텔레비전에서 눈을 뗐습니다. 최할머니? 아빠가 데려갔어. 예전에도 몇 번 간 적 있었어. 최인숙 씨네 집이구나. 민준이가 몇 번 데려갔다고 했었지요. 어땠어? 응. 집이 크고 예뻤어. 선물도 많이 줬어. 근데 하늘이가 말을 멈췄습니다. 근데 뭐야? 나 거기서 자고 싶지 않아. 저는 하늘이를 봤습니다. 아이의 눈이 진지했어요. 왜? 할머니 집이 아니잖아. 나 할머니 집이 좋아. 저는 그 아이를 꼭 안았어요. 목이 메었습니다. 우리 하늘이 그런 말 해줘서 고마워. 근데 할머니, 최할머니가 나한테 이상한 말 했어. 이상한 말? 나한테 같이 살자고 했어. 같이 살면 좋은 학교에 다닐 수 있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그러면서 막 할머니 집은 작다고. 제 손이 굳어졌습니다. 할머니 집이 작아서 싫어? 하늘이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나 할머니 집이 제일 좋아. 냄새도 좋고 미역국도 맛있고 할머니가 있잖아. 저는 그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어요. 참았습니다. 하늘아, 최할머니는 내 엄마야. 그분도 하늘이를 사랑하는 거야. 알지? 응. 근데 나는 할머니가 더 좋아. 진짜 할머니. 진짜 할머니. 저는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따뜻하게요. 일주일 후 법원에서 신문 기일 통보가 왔습니다. 2달 후 날짜였어요. 가정법원에서 양측 이야기를 들은 다음에 필요하면 조사관이 하늘이를 면담한다고 했습니다. 변호사한테 연락했더니 준비를 잘하자고 했어요. 제가 얼마나 성실하게 하늘이를 돌봤는지, 하늘이의 일상이 안정적인지를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고요. 저는 그날부터 일기를 썼습니다.
하늘이와 보낸 하루하루를요. 하늘이 아침에 미역국 먹음. 학교에서 받아쓰기 100점. 저녁에 민준이 와서 셋이 밥 먹음. 하늘이 잠들기 전에 동화책 읽어줌. 별것 아닌 기록들이었어요. 하지만 그게 우리의 일상이었습니다. 평범하고 따뜻한. 그러던 어느 저녁 민준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 사실 오래전부터 고민하고 있었어. 뭘? 재혼. 저는 국그릇을 내려놨습니다. 수학한 지 3년 됐잖아. 나도 혼자 살다 보니까 하늘이한테 엄마가 생기면 어떨까 싶기도 하고. 저는 잠시 말을 고르며 아들을 봤습니다. 민준이 얼굴이 복잡했어요. 죄 지은 사람처럼 제 눈치를 봤습니다. 민준아, 엄마한테 눈치 볼 필요 없어. 엄마는 어때? 좋은 사람 만나면 좋지. 하늘이한테 엄마가 생기는 게 나쁜 일은 아니야. 근데 솔직히 무서워. 뭐가? 하늘이가 싫어하면 어떡해. 그리고 지금 이 재판 상황에서 재혼을 추진하면 또 이상하게 보이지 않을까? 저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준아, 지금은 하늘이 재판에 집중하자. 재혼은 그 다음에 생각해도 늦지 않아. 하늘이가 안정되면 그때 천천히. 민준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 엄마. 아들이 돌아가고 저는 오래도록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밝은 밤이었어요. 수아야, 민준이가 재혼 얘기를 하더라. 어떻게 생각해? 내가 간 빈자리가 너무 크다는 거 알아. 민준이도 알고, 하늘이도 알고, 나도 알고. 그래도 우리가 살아가야 하잖아. 잘 살아가야 하잖아. 수아야, 우리 하늘이 곁에 있어줘라. 재판이 어떻게 되든 이 아이 곁에서 빛이 되어줘. 법원 신문 날까지는 2달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뜻밖의 일이 생겼어요. 최인숙 씨가 혼자 찾아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번엔 수아 오빠 김수철 씨가 함께 왔어요. 사전에 연락도 없었습니다. 저는 장을 보고 막 돌아온 참이었어요. 장바구니를 들고 빌라 입구에 들어서니까 계단 앞에 2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최인숙 씨가 먼저 말했어요. 표정이 달랐습니다. 이번엔 달랐어요. 처음에 왔을 때의 그 단단하고 계산된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 무너진 것 같은 얼굴이었어요. 어떻게 오셨어요?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차를 끓이면서 손이 떨렸어요. 뭔 말을 하려는 걸까? 좋은 말일까? 나쁜 말일까? 유자차를 탁자 위에 내려놓고 마주 앉았습니다. 최인숙 씨가 오빠를 한번 보더니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저는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네. 서류를 들이민 게 잘못됐어요. 어머니한테 먼저 이야기를 했어야 했는데 변호사가 이러면 유리하다고 해서 그냥 따른 게 그게 맞지 않았어요. 최인숙 씨의 눈이 붉었습니다. 울었나 싶었어요. 저도 수아를 잃고 나서 미칠 것 같았어요. 수아가 어릴 때부터 얼마나 고생해서 키웠는지. 그런데 수아가 갔는데 하늘이마저 못 보게 될까봐 그게 무서워서 제가 잘못된 방향으로 간 것 같아요. 수철 씨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사과드려요. 어머니가 하늘이를 3년 동안 얼마나 잘 키우셨는지 저도 알고 있어요. 제 어머니가 무리한 거예요. 저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이 상황이 갑작스러웠어요. 준비가 안 됐습니다. 어머니, 하늘이 많이 보고 싶으셨죠? 최인숙 씨가 손등으로 눈을 닦았습니다. 얼마나요? 수아 딸인데 수아를 보는 것 같아서 저는 그 마음을 알 것 같았어요. 이 여자도 딸을 잃은 엄마였습니다. 저도 며느리를 잃은 시어머니였고요. 우리는 서로 다른 방향에서 같은 아이를 사랑하고 있었어요. 어머니,
서류 취하해 주세요. 제가 약속드릴게요. 하늘이 자주 볼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수아 기일에도 오시고 하늘이 생일에도 오시고 외할머니 얼굴 알고 잘하는 게 하늘이한테도 좋은 거잖아요. 최인숙 씨가 한참 동안 탁자를 봤습니다. 제가 그걸 믿어도 될까요, 어머니? 네, 믿으세요. 두 사람이 돌아갔습니다. 저는 탁자 위에 놓인 유자차 잔을 바라봤어요. 차가 식어 있었습니다. 덕출이가 안방에서 나왔어요. 어떻게 됐어? 잘 됐을 것 같아요. 취하해 준다고 했어요. 그래, 아직 모르겠어요. 말로는 그렇게 했는데 두고 봐야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녁을 해야 했어요. 하늘이가 곧 올 시간이었습니다. 부엌에서 냄비에 물을 올리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민준이었어요. 엄마, 방금 최어머니한테 연락 왔어. 소 취하한다고. 숨이 한번 쉬어졌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어요. 저는 가스레인지 앞에 서서 한참 동안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엄마, 듣고 있어? 응, 들어. 잘 됐지? 그래, 잘 됐다. 엄마 울어? 안 울어. 가스 연기 때문에 눈 따가운 거야. 민준이가 피식 웃었습니다. 엄마 고생했어. 그 말이 가슴에 스쳤습니다. 50년 가까이 살면서 아들한테 고생했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많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이 한마디가 뭐라고 울컥하는 게 참기가 힘들었습니다. 됐어. 밥 먹었어? 아직? 오늘 와. 알겠어. 전화를 끊고 저는 냄비 앞에 서서 조용히 울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게 소리도 내지 않고 수아한테 말했어요. 마음속으로요. 수아야, 됐어. 잘 됐어. 우리 하늘이 여기 있어. 여기 있을 거야. 그날 저녁 민준이가 왔습니다. 하늘이가 반가워서 난리가 났어요. 아빠, 오늘 나 피자 먹고 싶어. 그래, 피자 시킬까? 응응, 치즈 많은 거. 우리는 피자를 시켜서 같이 먹었습니다. 오래간만에 셋이서 웃으며 먹은 저녁이었어요. 덕출이도 나와서 함께 앉았습니다. 하늘이가 피자를 먹다가 갑자기 물었어요. 할머니, 내가 어릴 때 어땠어? 어릴 때? 아주 어릴 때. 아기 때. 저는 웃었습니다. 얼마나 귀여웠는지. 눈을 뜨면 방긋방긋 웃고, 배고프면 엄청 크게 울고, 엄마도 있었어? 방 안이 잠깐 조용해졌습니다. 하늘이가 엄마 이야기를 꺼낼 때면 항상 그랬어요.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했어요. 그럼 엄마가 항상 안아줬어. 우리 하늘이가 우는 소리만 들려도 달려왔어. 얼마나 예뻐했는지. 엄마 예뻤어? 응, 아주 예뻤지. 우리 하늘이가 엄마를 닮아서 이렇게 예쁜 거야. 하늘이가 살짝 웃었습니다. 조용한 웃음이었어요. 뭔가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보고 싶어? 민준이가 피자 조각을 내려놨습니다. 목이 맨 것 같았어요. 아빠도 보고 싶어? 엄마는 하늘에 있지? 응, 하늘에서 우리 하늘이 항상 보고 있어. 하늘이가 천장을 봤습니다. 천장 위로 뭔가를 찾는 것처럼요. 엄마, 나 잘 크고 있어. 할머니가 밥 잘 먹여주고 있어. 어린아이의 그 말에 저는 눈물을 참느라 피자를 한 입 크게 베어 물었습니다. 덕출이도 고개를 숙였고 민준이는 눈을 비볐어요. 그렇게 우리는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울 것 같으면서도 웃고 웃을 것 같으면서도 울먹이면서 수아가 없는 자리가 늘 빈 것처럼 느껴졌지만 그래도 여기 우리가 있었어요. 그로부터 보름이 지난 후 일이에요. 저는 하늘이를 데리고 수아 묘소에 갔습니다. 가을이라 단풍이 물든 날이었어요.
하늘이가 국화꽃 한 다발을 두 손으로 들고 걸었습니다. 진지한 얼굴로요. 묘소 앞에 서자 하늘이가 꽃을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었어요. 저도 옆에 앉았습니다. 엄마, 나왔어. 하늘이가 말했어요. 나 학교에서 줄넘기 100번 했어. 받아쓰기도 100점 맞았어. 아빠랑도 자주 봐. 할머니가 맛있는 거 많이 해줘. 잠시 침묵. 엄마, 나 할머니 사랑해. 할머니가 엄마 같아.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어요. 엄마, 나 착하게 살게.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하늘이가 묘비를 손으로 쓸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다정하게. 엄마, 나중에 내가 커서 좋은 사람 되면 엄마 자랑스럽지? 근데 엄마는 벌써 나 자랑스럽지? 가을 바람이 불었어요. 단풍잎이 하나 떨어져서 하늘이 머리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하늘이 어깨를 감쌌어요. 이 작은 어깨가, 이 아이가 이 세상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요. 수아야, 잘 자라고 있어. 내 딸이 참 잘 자라고 있어. 며칠 뒤 최인숙 씨가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어머니, 법원에 취하서 제출했어요. 그리고 하늘이 생일에 케이크 가져가도 될까요? 저는 문자를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답장을 보냈어요. 네, 오세요. 하늘이가 좋아할 거예요. 민준이한테도 말했습니다. 최 어머니가 하늘이 생일에 오신대. 진짜? 괜찮아? 괜찮아. 하늘이한테도 외할머니야. 그 어른도 수아 딸이 보고 싶은 거잖아. 우리가 막을 이유가 없지. 민준이가 잠깐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는 진짜 어떻게 그렇게 생각해? 나도 엄마야. 자식 잃은 엄마 마음이 어떤 건지 알지. 민준이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오래도록. 엄마. 왜? 사랑해.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나이 40에 무슨 사랑해야. 진짜야. 알아. 나도. 하늘이가 우리 사이로 끼어들었어요. 나도 사랑해. 우리 하늘이도 사랑해. 나도. 할아버지도. 덕출이가 방에서 나와서 어리둥절하게 봤습니다. 나 왜 불러? 하늘이가 사랑한대요. 덕출이가 웃었어요. 오랜만에 보는 넉넉한 웃음이었습니다. 우리 네 사람이 거실에서 웃었습니다. 낡은 빌라 2층 작은 집에서 가을 저녁에 수아가 없는 자리가 아팠지만 그래도 우리는 웃을 수 있었어요. 하늘이 생일은 11월 셋째 주였습니다. 아침부터 하늘이가 일어나서 제 방으로 뛰어왔어요. 할머니, 오늘 내 생일이야. 응, 알아. 우리 하늘이 8살, 9살. 맞다, 9살. 할머니 깜빡했네. 할머니, 진짜? 하늘이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저는 웃으며 안았어요. 농담이야. 우리 하늘이 9살. 생일상을 차렸습니다. 미역국은 기본이고 하늘이가 좋아하는 잡채, 제육볶음도 했어요. 민준이도 일찍 왔습니다. 그리고 낮쯤 최인숙 씨가 수철 씨 내외와 함께 왔어요. 큰 케이크를 들고. 하늘이는 처음에 낯설어 했습니다. 최인숙 씨 앞에서 수줍게 서 있었어요. 최인숙 씨가 무릎을 굽히고 하늘이 눈높이로 내려왔습니다. 하늘아, 외할머니야. 알지? 하늘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외할머니가 케이크 사왔어. 좋아하는 딸기 케이크. 감사합니다. 우리 하늘이 많이 컸네. 수아 닮았다. 최인숙 씨 목소리가 잠깐 갈라졌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이 어른도 딸을 잃은 거야. 이 아이를 보면서 딸을 보는 거야. 생일 파티를 했습니다. 케이크 초를 켜고 하늘이가 두 눈 꼭 감고 소원을 빌었어요.
하늘아, 무슨 소원 빌었어? 하늘이가 씩 웃었습니다. 비밀. 다들 웃었어요. 최인숙 씨도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3년 만에 보는 이 어른의 진짜 웃음 같았습니다. 저녁에 다들 돌아가고 나서 하늘이가 이를 닦으러 가면서 저한테 말했어요. 할머니, 외할머니도 착한 사람이야. 그래? 응. 눈이 슬픈 눈이야. 엄마 보고 싶은 눈. 어린아이가 어떻게 그걸 알까요? 저는 하늘이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맞아. 우리 하늘이가 잘 봤어. 할머니 눈도 가끔 슬픈 눈이야. 그래? 응. 근데 내가 웃으면 할머니 눈도 웃어. 저는 하늘이를 꼭 안았습니다. 하늘아, 고마워. 뭐가요? 그냥 우리 하늘이한테. 하늘이가 저를 꼭 안아줬습니다. 작은 팔이 제 허리를 감쌌어요. 그날 밤 저는 하늘이가 잠든 다음에 오래도록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에 별이 밝았어요. 11월의 차가운 밤이었습니다. 수아야, 3년 전 장례식장에서 한 약속. 손주는 내가 키울게. 그 약속 지켰어. 힘들었지만 지켰어. 하늘이 잘 크고 있어. 내 딸이. 눈웃음이 너를 쏙 빼닮았어. 웃을 때 눈이 반달이 되는 거 있잖아. 그거 볼 때마다 내가 보여. 그리고 수아야, 하늘이가 오늘 소원을 빌었어. 뭘 빌었는지 비밀이라고 했는데 내가 아마 알 것 같아. 엄마 보고 싶다고 빌었겠지. 거기서 들어줘라. 할 수 있는 만큼. 이튿날 아침 하늘이가 눈을 뜨면서 말했어요. 할머니, 나 꿈에서 엄마 봤어. 저는 하늘이를 바라봤습니다. 진짜? 응. 엄마가 웃고 있었어. 예쁘게. 그리고 나한테 이렇게 했어. 하늘이가 엄지손가락을 들어 올렸습니다. 엄지척? 저는 그 순간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하늘이가 놀란 눈으로 봤습니다. 할머니, 왜 울어? 응, 좋아서. 좋은데 왜 울어? 기쁠 때도 눈물이 나는 거야. 할머니 나이 되면 알아. 하늘이가 제 볼에 흐르는 눈물을 손가락으로 닦아줬습니다. 작고 따뜻한 손가락으로요. 할머니, 나 커서도 할머니 곁에 있을게. 저는 그 말에 또 울었습니다. 알아. 우리 하늘이. 아침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왔어요. 하늘이 얼굴에 빛이 떨어졌습니다. 눈이 반달이 되도록 웃고 있는 그 얼굴에. 저는 그 얼굴을 마음 깊이 담았어요. 오늘도 내일도 이 아이 곁에 있을 것입니다. 그게 제가 수아한테 한 약속이니까요. 그리고 이제 그건 약속이 아니라 제 삶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살아갑니다. 서울 성북구 낡은 빌라 2층에서 68배 할머니와 9살짜리 손녀가 허리 아픈 할아버지와 가끔 오는 아빠와 함께 크지도 않고 대단하지도 않은 집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미역국 냄새가 나는 아침, 줄넘기를 하고 돌아오는 오후, 피자를 시켜 먹는 저녁, 그리고 잠들기 전에 들려주는 동화. 그게 우리의 일상이에요. 하늘이는 오늘도 컸을 거예요. 내일은 또 조금 더 클 거고요. 언젠가 다 커서 제 곁을 떠날 날이 오겠지요. 그때가 되면 저는 뭐라고 말할까요? 아마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잘 가, 우리 하늘아. 잘 살아라. 엄마도 하늘에서 보고 있을 거야. 할머니도 여기서 보고 있을게.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뒤 민준이가 전화를 해서 뭔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목소리가 이상했습니다. 뭔가 중요한 말을 꺼내려는 사람의 목소리였어요. 엄마, 나 드릴 말씀이 있어. 오늘 저녁에 가도 돼? 그래. 와.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가을이 깊어가고 있었어요. 낙엽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뭔 말을 하려는 걸까? 재혼 이야기일까? 아니면 또 다른 이야기일까? 저는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우리 민준이가 하는 말이라면 뭐든 들어줄 수 있었습니다. 저녁 6시 현관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었더니 민준이 옆에 낯선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웃고 있었어요. 긴장한 것이 역력했지만 그래도 웃고 있었습니다. 민준이가 말했어요. 엄마, 인사드려. 나 소개하고 싶은 사람이야. 문 앞에 선 여자는 35쯤 되어 보였습니다. 키가 작고 얼굴이 동그란 수수한 인상의 사람이었어요. 화장도 진하지 않았고 옷차림도 수수했습니다. 민준이 옆에 서서 살짝 고개를 숙이며 웃었는데 그 웃음이 억지스럽지 않았어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저는 정은주라고 해요. 민준 씨 친구예요. 친구. 저는 그 말을 듣고 잠깐 민준이를 봤습니다. 민준이 귀가 빨개졌어요. 들어와요.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마침 하늘이가 방에서 나왔어요. 낯선 어른을 보고 멈추더니 아빠 뒤로 살짝 숨었습니다. 하늘아, 인사해. 아빠 친구야. 안녕하세요. 어머, 하늘이구나. 아빠한테 엄청 자랑 많이 들었어. 예쁘다. 은주 씨가 쭈그리고 앉아서 하늘이 눈높이를 맞췄어요. 하늘이가 아빠 뒤에서 살짝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나 자랑 뭐요? 줄넘기 100번 한다고. 받아쓰기 100점 맞는다고. 하늘이 눈이 반짝였어요. 맞아요. 나 잘해. 저는 차를 끓이러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에서 하늘이가 은주 씨한테 말을 거는 소리가 들렸어요. 낯선 사람한테 금방 마음을 여는 아이가 아닌데 저는 소리를 줄이며 가만히 들었습니다. 이모, 피자 좋아해요? 이모. 하늘이가 이모라고 불렀어요. 좋아, 엄청. 우리도 저번에 피자 먹었어. 아빠랑. 그래. 어떤 피자 먹었어? 치즈 많은 거. 엄청 맛있었어. 웃음소리가 났습니다. 은주 씨 웃음이 환했어요. 저는 유자차를 탁자에 내려놓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민준이가 눈치를 봤어요. 저는 괜찮다는 듯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어디서 일해요? 어린이집 교사예요. 저는 찻잔을 내려놨습니다. 어린이집이요? 네. 5살 반 담임이에요. 벌써 8년째예요. 저는 그 사람을 다시 봤습니다. 어린이집 선생님, 아이를 좋아하는 사람이구나. 아니면 아이를 잘 다루는 사람이거나. 하늘이가 어느새 은주 씨 옆에 붙어 앉았습니다. 그림 그린 거 보여주겠다고 방에 뛰어갔다 왔어요. 그림을 펼쳐서 설명하는데 은주 씨가 진지하게 들어줬습니다. 그냥 웃으며 넘기는 게 아니라 하늘이가 하는 말 하나하나에 반응을 해줬어요. 여기 이게 뭐야? 응, 구름. 내가 그린 거야. 근데 좀 이상하지? 아니, 구름이 원래 이렇게 생겼어. 잘 그렸는데. 하늘이가 기뻐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1시간쯤 지나서 은주 씨가 먼저 일어났어요. 오래 있으면 피곤하실 것 같아서요. 다음에 또 와도 될까요, 어머니? 저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그래요. 와요. 민준이 얼굴이 밝아졌어요. 은주 씨가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면서 하늘이한테 인사했습니다. 하늘아, 다음에 또 만나자. 이모가 그때 맛있는 거 사줄게. 알겠어요. 이모, 빨리 와요.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서 하늘이를 봤어요. 하늘이가 창문 너머로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덕출이가 방에서 나와서 제 옆에 앉았어요. 어때? 괜찮은 것 같아요. 나도 그렇게 봤어. 하늘이가 잘 따르던데.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사람이 나쁜 사람 같지는 않았어요. 아이를 좋아하는 사람,
아이를 편하게 해주는 사람. 그게 제일 중요한 거니까요. 그날 밤 잠들기 전에 생각했습니다. 수아야, 민준이가 사람을 데려왔어. 어린이집 선생님이야. 괜찮은 것 같더라. 하늘이도 싫어하지 않는 것 같고. 내가 봤어? 거기서 봤지? 어떻게 생각해, 수아야? 그냥 좋은 사람이길 바란다. 우리 하늘이한테 좋은 사람이길.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은주 씨는 약속대로 자주 왔어요. 민준이랑 같이 오기도 하고 가끔은 혼자 오기도 했습니다. 혼자 올 때는 반찬을 들고 왔어요. 제가 무릎이 아프다는 걸 민준이한테 들었다면서 무릎에 좋다는 한약도 한번 사왔습니다. 어머니, 제가 감나라, 배나라 하는 것 같으면 말씀해 주세요. 그냥 하늘이 보고 싶어서 왔어요. 솔직한 사람이었어요. 제가 경계할 것을 아는 것 같았고, 그래서 더 조심했습니다. 억지로 잘 보이려고 애쓰지 않는 것도 좋았어요. 하늘이는 은주 씨를 좋아했습니다. 이모가 오는 날은 얼굴이 밝았어요. 같이 종이접기를 하고, 보드게임을 하고, 동화책을 읽었습니다. 은주 씨가 책을 읽어줄 때 목소리 흉내를 내는 게 재밌었나 봐요. 하늘이가 배꼽을 잡고 웃었습니다. 이모, 또 해봐. 곰 목소리. 응애, 나는 곰이야. 하하, 진짜 웃겨. 저는 부엌에서 그 소리를 들으며 미역국을 끓였습니다. 웃음이 났어요. 저도 모르게요. 어느 날 은주 씨가 부엌에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제가 도와드릴까요? 괜찮아요. 앉아 있어요. 그냥 있으면 뭔가 죄송해서요. 죄송할 게 없어요. 은주 씨가 제 옆에 서서 팔을 썰기 시작했어요. 시키지도 않았는데요. 칼질이 익숙했습니다. 집에서 자주 밥을 해먹는 사람이었어요. 혼자 살아요? 네. 부모님이 지방에 계셔서요. 서울에 혼자 올라온 지 10년 됐어요. 힘들었겠네. 그래도 적응하다 보니까 어린이집 아이들이 힘이 돼요. 저는 팔을 다듬으면서 물었습니다. 민준이 좋아해요? 은주 씨가 파 썰던 손을 잠깐 멈췄습니다. 네. 언제부터요? 한 2년 됐어요. 같은 동네 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근데 민준 씨가 오래 시간이 필요했어요. 저도 기다렸고요. 저는 은주 씨를 봤습니다. 그 눈에 거짓이 없었어요. 하늘이 잘 돌봐줄 수 있어요? 은주 씨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말했어요. 어머니, 저는 하늘이 엄마 자리를 채우려는 게 아니에요. 그 자리는 수아 씨 거니까. 그냥 하늘이 곁에서 좋은 어른이 되고 싶어요. 그게 전부예요. 저는 팔을 썰었습니다. 더 이상 말을 안 했어요. 하지만 그 말이 마음에 남았습니다. 오래오래 겨울이 됐어요. 12월 첫째 주 민준이가 저한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 은주 씨한테 프로포즈 하려고. 저는 끓이던 물을 불 위에 그대로 두고 아들을 봤습니다. 그래? 응. 어머니, 괜찮아? 저는 잠깐 생각했어요. 이상하게도 뭔가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기뻐서인지 서러워서인지 아니면 그냥 세월이 너무 많이 흘러서인지 모르겠습니다. 민준아. 응. 수아한테 미안한 마음 가질 필요 없어. 민준이가 눈을 내리깔았어요. 수아가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잖아. 그리고 수아는 민준이가 잘 살기를 바랄 거야. 하늘이가 잘 자라길 바랄 거고. 엄마, 그래도 한 가지만. 민준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은주 씨한테 수아 이야기 잊지 말라고 해. 하늘이한테 엄마가 있었다는 거, 엄마를 기억해도 된다는 거. 그걸 은주 씨가 막으면 안 돼. 민준이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그 얘기 벌써 했어. 뭐라고 했어? 은주 씨가 그러더라.
수아 씨 기일에 매년 하늘이 데리고 가겠다고. 수아 씨 이야기를 하늘이한테 자주 해주겠다고. 저는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냄비에서 물이 끓어올랐습니다. 저는 불을 줄이면서 눈물을 닦았어요. 잘 됐다. 민준이가 제 등을 토닥였습니다. 다 큰 아들이 엄마 등을 토닥여줬어요. 50년을 살면서 아들한테 등을 토닥여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게 또 울컥하게 했어요. 프로포즈는 하늘이 앞에서 했다고 했어요. 민준이가 하늘이 데리고 공원에 갔대요. 은주 씨도 함께. 겨울 공원에 은행나무 낙엽이 깔려 있었다고 했습니다. 민준이가 거기서 은주 씨한테 말했어요. 하늘이가 저한테 전화해서 말해줬습니다. 할머니, 아빠가 이모한테 반지 줬어. 진짜? 응. 이모가 울었어. 나도 울었어. 하늘이는 왜 울었어? 몰라. 그냥 울고 싶었어. 저는 웃었습니다. 하늘이, 이모 좋아? 응, 좋아. 이모 우리 집에 같이 살아도 돼. 나 허락해. 그 말에 저도 눈물이 핑 돌았어요. 우리 하늘이가 허락했으니까 됐네. 할머니도 이모 좋아? 응, 할머니도 좋아. 전화를 끊고 덕출이한테 말했어요. 민준이 결혼한대요. 덕출이가 멍하니 저를 봤습니다. 잘 됐네. 그렇죠? 수아한테 미안하지 않아? 저는 생각했어요. 미안하지. 그래도 살아야 하잖아요. 덕출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두 사람은 오래도록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창밖으로 눈발이 날리기 시작했습니다. 올 겨울 첫눈이었어요. 결혼식은 이듬해 봄으로 잡았습니다. 그 겨울 동안 은주 씨는 더 자주 왔어요. 이제는 제 집처럼 드나들었습니다. 장 봐서 반찬 만들고 하늘이 학교 숙제 봐주고 저한테 무릎에 좋은 찜질팩도 사다 줬어요. 하루는 은주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결혼하고 나서 하늘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는 이 말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자연스러운 질문이었습니다. 어떻게 하고 싶어요? 저는 하늘이랑 같이 살고 싶어요. 아이 엄마가 되고 싶고요. 근데 어머니가 3년 동안 키우셨으니까 어머니 마음이 어떤지가 더 중요해요. 저는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솔직히 말할게요. 그 말을 들었을 때 가슴 한쪽이 텅 비는 것 같았어요. 하늘이가 민준이 집으로 가면 저는 또 혼자가 되는 거잖아요. 낡은 빌라 2층에서 덕출이랑 둘이서. 하지만 알았습니다. 이게 맞는 거라는 걸. 은주 씨, 하늘이는 아빠 곁에 있어야 해요. 민준이 곁에, 그리고 이제 은주 씨 곁에. 그게 맞아요. 은주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는요? 저는 할머니니까. 때 되면 보러 와요. 자주 와요. 자주 올게요. 하늘이 데리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밤 하늘이한테 천천히 이야기했습니다. 결혼하면 아빠랑 이모랑 하늘이랑 같이 살게 된다고요. 새 집에 하늘이 방도 예쁘게 꾸밀 거라고요. 하늘이가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러다 물었어요. 그럼 할머니는? 할머니는 여기 있지. 그래도 자주 올 거야. 할머니도 자주 보러 갈 거고. 할머니 집에서 앉아도 돼? 가끔 자러 와. 방학에도 오고 생일에도 오고. 하늘이가 입을 삐죽 내밀었습니다. 나 할머니랑 더 살고 싶은데. 저는 하늘이를 꼭 안았어요. 할머니도 그래. 근데 아빠랑 사는 게 더 좋을 거야. 조금만 지내봐. 이모도 있고 아빠도 있고 더 좋을 거야. 할머니가 보고 싶으면 어떡해? 전화해. 할머니 바로 달려갈게. 하늘이가 제 품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진짜? 진짜? 밤에도? 밤에도. 하늘이가 피식 웃었어요. 할머니,
밤에 전화하면 자다가 일어나야 하잖아. 괜찮아. 우리 하늘이 전하면 언제든지. 하늘이가 다시 안겼습니다. 조금 더 꼭. 봄이 왔습니다. 민준이와 은주 씨의 결혼식은 작은 예식장에서 했어요. 하객이 많지 않았습니다. 민준이가 원한 거였어요. 조용하게 가족들끼리. 저는 한복을 차려입었어요. 연한 초록빛 한복이었습니다. 덕출이도 한복을 입었고요. 오래된 한복이었는데 그래도 멀끔해 보였습니다. 하늘이는 꽃 바구니를 들었어요. 예쁜 드레스를 입고 꽃잎을 하나씩 뿌리며 걸었습니다. 그 뒷모습이 어찌나 사랑스럽던지요. 은주 씨가 아버지 손에 이끌려 입장했습니다. 하얀 드레스가 봄빛 아래 환하게 빛났어요. 민준이가 은주 씨를 보면서 눈물을 참는 게 보였습니다. 저도 눈물을 참았어요. 그런데 덕출이가 먼저 눈물을 훔치더군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눈물이 많은 양반이었나 싶었어요. 주례 없이 두 사람이 편지를 읽었습니다. 민준이가 편지를 꺼내 읽었어요. 은주야, 나는 한동안 다시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어. 상처가 너무 깊었고 하늘이한테도 미안했고 근데 내가 옆에 있어줬어. 아무 말 없이 아무 요구 없이 그냥 있어줬어. 그게 나를 살렸어. 저는 손수건을 눈에 댔습니다. 수아한테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어. 하늘이를 남겨줘서 그리고 은주를 만날 수 있는 시간을 줘서 식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코를 훌쩍이는 소리만 여기저기서 들렸어요. 은주 씨도 편지를 읽었습니다. 민준 씨, 하늘이 엄마 자리는 제 자리가 아니에요. 그 자리는 수아 씨 거예요. 나는 하늘이 곁에 있는 어른이고 싶어요. 하늘이가 웃을 때 같이 웃고 울 때 같이 울고 그거면 충분해요. 하늘이가 꽃 바구니를 들고 앞에 서 있다가 은주 씨 편지를 들으면서 조용히 울기 시작했습니다. 5살도 아니고 이제 9살인 아이가 조용히 눈물을 흘렸어요. 어른처럼요. 저는 그 아이 곁으로 가서 손을 잡았습니다. 하늘이가 제 손을 꼭 쥐었어요. 할머니, 응, 이모 착한 사람이야. 그래, 착한 사람이야. 하늘이가 코를 훌쩍였습니다. 엄마도 좋아하겠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엄마도 좋아할 거야. 결혼식을 마치고 민준이네가 새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하늘이 방은 연보라 빛으로 꾸몄대요. 하늘이가 좋아하는 색이었습니다. 은주 씨가 하늘이한테 어떤 색 좋아하냐고 물어봐서 같이 골랐다고요. 이사하는 날 저는 도와주러 갔습니다. 짐을 나르는 건 할 수 없었지만 새집 부엌을 정리하는 건 할 수 있었어요. 은주 씨 어머니도 지방에서 올라오셨습니다. 우리 둘이서 부엌을 정리했어요. 서로 처음이라 어색했지만 그릇을 닦고 냄비를 나란히 놓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됐습니다. 우리 은주가 잘 부탁드려요, 어머니. 아이고, 우리 며느리가 잘해줄 거예요. 며느리. 저는 그 말을 하면서 잠깐 가슴이 먹먹했어요. 수아 생각이 났거든요. 처음 수아를 며느리라고 불렀던 날도 이랬겠지 싶었습니다. 그래도 괜찮았어요. 은주 씨가 우리 며느리구나 싶었습니다. 짐 정리를 마치고 저녁을 먹었어요. 새집 식탁에 여러 사람이 둘러앉아서요. 은주 씨가 끓인 된장찌개였습니다. 수아가 끓이던 된장찌개와 맛이 달랐어요. 그래도 맛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끓인 다른 찌개였지만 그것도 맛있었어요. 하늘이가 밥을 먹다 말고 물었습니다. 이제 이모를 뭐라고 불러? 뭐가 편해? 이모도 좋고 엄마도 좋고. 하늘이가 은주 씨를 봤습니다. 은주 씨가 웃었어요. 하늘이 편한 거로 불러. 이모도 좋고 엄마도 좋고 뭐든 괜찮아.
하늘이가 잠깐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그럼 낮에는 이모, 밤에는 엄마. 다들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왜 그래? 낮에는 이모 같고 밤에는 엄마 같아. 은주 씨가 눈물이 글썽해지는 걸 숨기려고 밥을 한 숟가락 떴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잔잔하게 웃었습니다. 수아야, 봤지? 우리 하늘이가 이렇게 컸어. 이사하고 첫 주가 지나갈 무렵 하늘이가 전화를 했습니다. 할머니, 응, 하늘아. 나 새 집 좋아. 그래, 방이 예쁘지? 응, 연보라야. 근데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습니다. 할머니 집 냄새가 없어. 저는 수화기를 꼭 쥐었습니다. 할머니 집 냄새? 응, 미역국 냄새. 그리고 뭔가 포근한 냄새. 할머니 집에 있는 냄새. 그건 할머니 냄새야, 하늘아. 그럼 할머니 와서 냄새 남겨줘. 저는 웃다가 울다가 했습니다. 할머니 내일 갈게. 빨리 와. 알겠어. 미역국 들고 갈게. 응, 고마워, 할머니.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가슴에 대고 한참 앉아 있었어요. 창밖으로 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빗소리가 부드러웠어요. 덕추리가 저를 봤습니다. 울어? 아니요. 눈물 흐르는데. 봄비 때문에요. 덕추리가 피식 웃었어요. 여보, 왜? 우리 잘 살았지? 덕추리가 잠깐 생각했습니다. 그래, 잘 살았어. 하늘이도 잘 살겠지? 그럼, 잘 살 거야. 저는 빗소리를 들었습니다. 오래오래 빗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렸어요. 그로부터 봄이 깊어졌습니다. 저는 매주 화요일마다 민준이네 새집에 갔어요. 미역국을 들고요. 하늘이가 그걸 알고 화요일 아침에 학교 가면서 꼭 말했대요. 오늘 화요일이니까 할머니 온다고. 그래서 은주 씨가 수업 끝나고 하늘이를 데리러 갈 때 서두른다고요. 은주 씨한테 나중에 그 말을 들었습니다. 어머니, 하늘이가 화요일을 제일 좋아해요. 할머니 오는 날이라고. 에이, 그렇지 않을 거예요. 진짜예요. 학교에서 선생님이 오늘 무슨 요일인지 물어봤는데 하늘이가 이렇게 대답했대요. 오늘은 할머니 오는 날이요. 저는 웃었습니다. 오래도록 웃었어요. 그렇게 우리의 봄이 지나갔습니다. 여름이 됐어요. 하늘이 방학을 맞아 우리 집에서 한 달을 보냈습니다. 은주 씨가 방학 동안 어린이집이 바빠서 하늘이를 봐줄 수가 없었거든요. 민준이는 일이 있었고요. 한 달 동안 우리 집에 하늘이가 왔습니다. 저는 그 한 달이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또 미역국을 끓이고 같이 시장에 가고 저녁에 선풍기 앞에 앉아 수박을 먹고 하늘이가 씨를 뱉으며 멀리 가나 내기를 했습니다. 덕추리가 제일 멀리 뱉었어요. 하늘이가 지다가 억울하다고 웃었습니다. 할아버지 반칙이야. 입이 크잖아. 입이 크면 반칙이야? 응, 불공평해. 덕추리가 배를 잡고 웃었습니다. 오래간만에 보는 크게 웃는 얼굴이었어요. 그 여름 저는 행복했습니다. 이 나이에 이 형편에 이 작은 집에서 손녀랑 수박 씨 뱉기 내기를 하면서 행복했어요. 그게 삶이구나 싶었습니다. 방학이 끝날 무렵 하늘이가 이사 가기 싫다고 했습니다. 나 여기 살면 안 돼? 아빠한테 가야지. 이모도 기다리잖아. 이모도 여기 오면 되잖아. 이모 집이 있잖아. 하늘이가 이불을 덮어쓰고 말했어요. 나 여기 살래. 저는 이불을 들치고 들어갔습니다. 하늘이 옆에 누웠어요. 하늘아. 왜요? 할머니 힘들게 하면 돼? 안 돼. 무릎이랑 허리가 아파서 힘들어. 하늘이가 이불 속에서 저를 봤습니다. 그럼 내가 주물러 줄까?
그래 줄래? 하늘이가 이불 밖으로 나와서 제 무릎을 손으로 조물조물 주물렀습니다. 작은 손이 통통했어요. 아무 효과도 없겠지만 그 손이 얼마나 따뜻한지 몰랐습니다. 할머니, 아파? 아니, 안 아파. 하늘이가 주물러 주니까 다 나았어. 진짜? 진짜? 하늘이가 뿌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나 데려가도 할머니 이제 안 아프겠네. 응. 그래도 보고 싶을 텐데. 저는 웃었어요. 보고 싶으면 오면 되잖아. 맞다. 화요일에 할머니 갈게. 응. 미역국 들고 와. 알겠어. 하늘이가 제 팔에 안겼어요. 이불이 따뜻했습니다. 여름 밤바람이 창문으로 들어왔어요. 이 아이가 제 곁에 있는 시간이 아무리 짧아도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가을이 다시 왔습니다. 수화 기일이었어요. 저와 하늘이, 민준이와 은주 씨, 덕출이, 그리고 최인숙 씨까지 함께 묘소에 갔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어요. 최인숙 씨와 제가 나란히 서는 게요. 1년 전만 해도 법원 서류를 주고받던 사이였으니까요. 그런데 묘소 앞에 서자 그런 게 다 사라졌습니다. 우리는 모두 수아를 그리워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것뿐이었습니다. 하늘이가 국화꽃을 올렸어요. 그리고 두 손을 모았습니다. 엄마, 나왔어. 이번에 아빠 새 결혼했어. 이모 착해. 나 이모 좋아해. 근데 엄마도 그래. 이모가 생겨도 엄마는 엄마야. 최인숙 씨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깨가 떨렸어요. 엄마, 이쪽이 다른 할머니야. 엄마. 만난 적 없지? 나도 얼마 전에 알았어. 착해. 케이크 사줬어. 최인숙 씨가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엄마, 우리 다 잘 지내. 걱정하지 마. 근데 가끔 보고 싶어? 그럼 거기서 꿈에라도 와줘. 응? 바람이 불었습니다. 가을 바람이었어요. 국화꽃이 흔들렸습니다. 저는 그게 수아의 대답이라고 생각했어요. 응, 갈게. 그런 대답. 묘소를 나오면서 최인숙 씨가 제 옆에 걸어왔습니다. 어머니. 네. 지난번에는 제가 잘못했어요. 이제 됐어요. 그래도요. 어머니가 3년 동안 하늘이 잘 키워줘서 고마워요. 저는 잠깐 걸음을 멈췄습니다. 어머니도 수아 잘 키워줬잖아요. 그 아이가 얼마나 착했는지, 얼마나 사랑이 많았는지. 그게 다 어머니 덕이에요. 최인숙 씨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감사해요. 우리는 나란히 걸었어요. 가을길을 따라서요. 하늘이가 앞에서 뛰어가다 뒤를 돌아봤습니다. 할머니들, 빨리 와. 할머니들. 우리 두 사람을 동시에 부르는 그 소리가 어찌나 화냈는지요. 그해 겨울, 저는 기도를 했습니다. 교회는 다니지 않아요. 절도 다니지 않고요. 그냥 창가에 앉아서 혼자 기도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으고 하늘에 있는 수아한테 수아야, 고마워. 내가 하늘이를 낳아줘서 고마워. 내가 우리 아들 민준이 아내가 되어줘서 고마워. 그리고 너무 일찍 가서 미안해. 어른들이 못 지켜줘서 미안해. 하늘이는 잘 자라고 있어. 민준이도 잘 살고 있어. 은주 씨가 좋은 사람이야. 안심해. 나는 괜찮아. 무릎은 여전히 아프고 허리도 가끔 쑤시지만 하루하루가 다 고마워. 덕출이도 옆에 있고 하늘이도 화요일마다 보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수아야, 거기서 잘 지내고 있지? 외롭지 않지? 거기도 봄이 오면 꽃이 피지? 꽃 피면 봐라. 우리 생각해.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창밖으로 눈이 내렸어요. 하얗고 조용한 눈이요. 세상이 다 덮이는 것 같았습니다. 이듬해 봄, 하늘이가 3학년이 됐습니다. 새학기 첫날
담임 선생님한테 자기소개를 했대요. 나는 박하늘이고 아빠랑 엄마랑 살고 할머니 할아버지도 있고 외할머니도 있다고요. 나중에 하늘이한테 들었습니다. 할머니, 나 자기소개했어. 뭐라고 했어? 가족이 많다고. 아빠, 엄마, 할머니, 할아버지, 외할머니. 저는 웃었어요. 맞아, 많지. 친구들이 엄마가 2명이냐고 했어. 뭐라고 했어? 그냥 많은 거라고 했어. 나 가족 많은 거 좋아. 저는 그 말을 오래도록 가슴에 담아뒀어요. 가족이 많은 거 좋아. 그래, 하늘아. 그게 맞아. 사랑해주는 사람이 많을수록 더 좋은 거야. 그게 진짜 복이야. 봄이 깊어지던 어느 오후였습니다. 저는 빌라 2층 창가에 앉아서 화분을 들여다봤어요. 하루비. 하늘이가 이름 붙여준 화분이요. 작년 겨울을 잘 넘기고 봄에 새잎이 돋았습니다. 연한 초록빛이었어요. 덕추리가 옆에 앉았습니다. 잘 자라네. 그러게요. 하늘이 닮았어. 맞아요. 우리는 나란히 앉아서 화분을 봤어요. 창밖으로 벚꽃이 지고 있었습니다. 바람에 꽃잎이 날렸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하늘이었어요. 할머니, 하늘아. 나 오늘 100점 맞았어. 수학이야. 할머니한테 제일 먼저 말하고 싶었어. 저는 창밖 벚꽃을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잘했다, 우리 하늘이. 할머니, 화요일에 와. 나 수학 100점 자랑할 거야. 알겠어. 할머니 갈게. 미역국 들고 와. 알지.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벚꽃을 봤어요. 꽃잎이 하나하나 떨어졌습니다. 덕추리가 말했어요. 수아는 저 꽃잎 같은 거야. 저는 남편을 봤습니다. 짧게 피었다 갔지만 지고 나서도 저렇게 남아있잖아. 나무 아래 쌓여서.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하늘이가 수아의 꽃잎이야. 저는 그 말이 좋았어요. 오랫동안 그 말을 생각했습니다. 수아는 꽃잎이고 하늘이는 그 꽃잎이 남긴 것. 땅 위에 쌓인 봄. 우리의 이야기는 이렇게 흘러갑니다. 서울 성북구 낡은 빌라 2층. 68배 할머니, 허리 아픈 할아버지. 그리고 화요일마다 오는 9살 손녀. 크지도 않고 대단하지도 않은 이야기입니다. 특별하지도 않아요.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면서 사는 이야기예요. 며느리를 잃었고, 손녀를 빼앗길 뻔했고, 법원 서류를 받았고, 그래도 버텼습니다. 버티다 보니 봄이 왔어요. 사람은 그래요. 버티다 보면 봄이 와요. 반드시. 하늘이가 다음 화요일에 옵니다. 미역국을 끓여야 해요. 그걸 생각하면 벌써 기분이 좋습니다. 수아야 봐. 우리 잘 살고 있어. 꽃잎 하나가 창문으로 날아왔다가 다시 날아갔습니다. 부드럽게 가볍게. 저는 그게 수아의 인사라고 생각했어요. 그래, 잘 지내렴. 거기서도